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에 약하다. 이러한 징크스와 이전의 평가들이 적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4일 새벽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D조 2차전에서 토트넘이 스포르팅 리스본과 원정 경기 0대2로 졌는데요. 올 시즌 공식 경기 첫 번째 패배였고 첫 번째로 무득점 경기를 했던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9월 14일 수요일 새벽에 열렸던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2차전 첫날 일정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1시 45분 새벽 1인 시간 먼저 경기를 치른 팀은 토트넘과 스포르팅 리스본 그리고 인테르 밀란과 빅토리아 풀젠이었는데요. 인테르 밀란은 풀젠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고 토트넘은 리스본 원정에서 0대2로 졌습니다. 이어서 A조에서는 리버풀이 아약스와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스포르팅 리스본과 더불어 포르투갈의 강호인 포르투는 안방에서 벨기에 클럽 브리헤에게 0대4 참패를 당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대 분데스리가에서 고전하고 있는 강등권까지 추락했던 레버쿠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고요. 가장 큰 경기로 주목을 받았던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을 떠나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처음 치른 친정팀과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했던 우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같은 조에 속한 D조 마르세유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는 역시 고전하고 있던 프랑크푸르트가 마르세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D조가 혼전 양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스포르팅 리스본이 1차전에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것에 이어 2차전 토트넘전까지 무실점 2대0 승리를 거두며 5득점 무실점 승점 6점을 모두 챙기면서 1위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토트넘은 첫 번째 패배 속에 2위 프랑크푸르트의 골득 실차에 앞선 승점이 같은 상황의 2위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마르세유가 2패로 최하위로 내려갔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르세유가 스포르팅과 2연전에서 승점을 얻게 된다면 대혼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와 이어질 조별리그 3차전, 4차전 연속 맞대결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날 경기 후 콘테 감독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에서는 에버튼 선수 출신인 리온 오스만이 해설자로 코멘트를 했는데요. 토트넘은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라고 이번 경기 자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퀄리티를 보이고 조금 더 단호했다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 그러니까 팽팽하던 경기였는데 결정력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막판에 실점해서 무너졌다는 것인데요. 그런 순간에 실점을 해서는 안 된다.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최소한 득점을 못했고 기회를 못 살렸다면 0대0 무승부라도 경기를 끝낼 수 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매우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원정 경기니까 비기기만 해도 올 시즌 무패가 유지되고 또 골득 실차로 스포르팅 리스본에 이리저리를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향후 조별리그 운영에 그래도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패배가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됐습니다. 게다가 콘테 감독 입장에는 본인이 챔피언스 리그에 약한 감독이다라는 그런 불명예가 이어지는 결과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콘테 감독이 역대 36번째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지휘 경기였는데요. 13승 11무 12패 무려 12번의 패배를 당했고 10상승밖에 없는 것은 승률이 36%에 불과한 굉장히 저조한 기록입니다. 경기당 챔피언스리그에서 얻은 승점이 1.39점, 유로파리그에서 2.29점,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 때도 2.40점의 유로 예선전 기록 등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진한 성과인데 토트넘 감독으로 지휘했던 두 번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 성적도 1승 1패였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 좀 약한 모습, 유로파 리그를 제외하면 굉장히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 부진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요. 일단 인테르 밀란, 유벤투스, 첼시를 이끌고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했는데 이번 참가가 콘테 감독 개인적으로는 6번째 챔피언스 리그 본선 도전이에요. 이전에 이미 3차례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처음 참가했던 2012-2013 시즌에는 유벤투스를 이끌고 8강에 올랐었는데요. 이게 최고 성적입니다. 2013-14 시즌에는 유벤투스가 조별리그에서 1승 3무 2패라는 엄청난 부진 속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첼시 부임 첫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루고 참가했던 2017-18 시즌에도 조별리그는 통과했지만 16강에서 광탈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 밀란에서의 기록이 유독 안 좋은데요. 2019-2020 시즌, 2020-2021 시즌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 특히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겨우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최하위로 탈락해 유로파리그도 참가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2019-2020 시즌에는 조별리그 3위로 탈락해서 유로파리그로 가게 됐고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서는 5승 1패 성적으로 결승까지 갔지만 결승에서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던 바가 있는데요. 유벤투스 감독 시절에도 유로파리그에서 4강에 오르는 등 유로파리그는 그나마 괜찮지만 챔피언스리그 수준에서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이번 경기 BBC 스포츠의 실시간 중계 코멘트를 보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토트넘의 공격수들보다 오히려 스포르팅 리스본의 공격수들의 기술이 좋았던 거 아니냐. 리온 오스만은 스포르팅 선수들이 공을 소유하고 달릴 수 있는 기술과 클래스를 보여줬다라면서 특히 쐐기골이었던 아르투르 고메스의 골은 에메르송 로얄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낸 이후 득점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마무리할 정도로 눈부신 기술로 승리를 이끈 골이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상황에서는 BBC 스포츠의 이제 기자가 양팀 모두 이 73분경에 선수 교체를 했는데 손흥민이 대한 쿠루세스키로 교체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었다. 즉 손흥민의 교체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근에 무득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막았던 일본 출신 선수 모리타 히데마사도 같은 시간에 교체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주목받은 선수는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이날 공격 최전선에서 활약한 마커스 에드워즈 그리고 교체 투입돼서 코너킥 상황에 후반 45분 선제 결승골을 넣은 파울리뉴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경기 후에 영국 방송의 BT 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졌고 또 포르투갈 언론과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단 마커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날 직접 골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활발한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 수비를 흔들었잖아요. 우리 팀이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우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경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유스 시절이긴 하지만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스포르팅 리스본이 전술적으로 토트넘과의 경기를 잘 상대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교체로 들어가서 이제 골을 넣은 파울리뉴는 우리가 훌륭한 팀, 토트넘 같은 팀을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이제 역습에서 정말 잘했다. 승리해서 기쁘다라고 했고요. 대단한 승리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겼지만 발전할 부분이 있다. 2연승 했지만 모든 경기는 다르고 우리 주에 속한 모든 팀이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특히 마르세유와의 경기도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마르세유가 현재 우리 D조에서 최하위지만 프랑스 리그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준비한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겸손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 선수들이 2연승으로 D조 1위로 치고 올라갔지만 들뜨지 않은 모습이 더욱더 경계가 되는데요. 경기 후 콘테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변명 섞인 얘기도 있었고 이날 경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먼저 경기 후 영국 중계방송 BT 스포츠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 어려운 경기였어요. 우리는 승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세 번의 득점 기회도 있었고 그때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선제골의 기회, 이길 수 있는 득점을 해서 우리가 경기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고 그러다가 막판에 실점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패배다. 경기 내용상 우리가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경기 후 취재진과 마주 앉아서 이날 경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경기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경기가 끝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질문했는데요. 콘테 감독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반전은 두 팀이 팽팽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후반전에 우리가 이길 기회가 있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득점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살리지 못하고 패배했죠. 분명 우리는 마지막 몇 분에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 1대1에서 실점을 했죠. 위고 로리스가 아주 좋은 선방을 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오늘 경기에서 가장 어려운 선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너킥으로 실점했죠. 저는 언제나 선수들에게 이런 세밀한 부분, 세세한 부분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경기는 아마도 우리가 이길 자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질만한 경기를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의 내용으로 봤을 땐 솔직히 우리가 이길 만한 수준으로 경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질 정도의 경기도 아니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결정력이 아쉬웠고 마지막 상황에선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런 부분들 경기 전체적인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문제보다는 세트피스에서의 실점, 그때의 강력하게 그 세밀한 부분에서 대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쉬웠지 경기력이 우리가 질 정도는 아니었다. 계속해서 이제 콘테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잘 분석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경기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대비하겠다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다만 챔피언스 리그는 수준이 높다. 마르세유전도 우리가 이겼지만 어려운 경기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기였다. 16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스스로 싸워내야 된다. 특히 우리 조는 팀 간의 균형이 팽팽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확실한 강팀이 있고 확실한 약팀이 있다면 오히려 2위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조별리그 운영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는데 모든 팀이 기회가 있고 모든 팀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 이런 양상의 경기가 될 걸 예상했나요? 막판까지 스포르팅이 높은 집중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예상을 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콘테 감독은 스포르팅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분명 오늘 경기 결과를 보자면 스포르팅 선수들이 끝까지 아주 잘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후반전에 솔직히 스포르팅의 경기력, 강력한 모습 많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스포르팅이 고전하지 않았느냐. 토트넘이 더 잘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기회를 잘 살렸다. 특히 서로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기회를 못 살렸고 스포르팅이 살렸을 뿐이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스포르팅의 좋은 일인데 그 좋은 부분이라는 것은 경기 중에 가장 힘든 순간에 중요한 게 선수들이 다 함께 뭉쳐서 이 교통을 견뎌내는 것인데 스포르팅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는 반대로 그게 잘 안 됐다. 선수들이 위험한 상황에 제대로 뭉쳐지지 못했다. 전술적인 준비, 훈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정신적인 문제였다라고 계속해서 콘테 감독은 설명한 것입니다. 경기 마지막 순간에 그 득점 상황이 스포르팅이 이길 자격을 갖췄던 이유다. 굳이 얘기하자면 90분 경기 전체를 통틀어 보자면은 우리가 스포르팅보다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에서만 우리가 뒤졌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포르팅이 경기를 풀어갔던 부분들과 더불어 토트넘의 공격진이 스포르팅 수비를 이제 공략하는 데 있어서 영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공격 안 좋지 않았냐, 이게 개인의 문제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콘테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오늘 스포르팅 리스본이 좋은 경기를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로 만약에 이 경기가 끝났다면 왜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 두 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스포르팅은 코너킥과 같은 세밀한 부분에서 강했습니다. 우리도 전반전에 3번 정도 코너킥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2명의 선수만 남아있다거나 공을 차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스포르팅은 이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스포르팅은 아주 좋은 팀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에 꾸준히 참가해왔고 2년 전에는 포르투갈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한 팀입니다. 포르투, 벤피카와 더불어 포르투갈 최고의 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익숙한 팀이고 그 점은 저에게 놀랍지 않습니다. 즉 스포르팅 리스본은 이런 챔피언스 리그 경기, 유럽 대항전을 치를 수 있는 적응력과 그런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했던 것 같다, 능숙하게 대처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경기력 자체는 팽팽했고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막판 2골을 안 내주고 무승부로 끝났다면 왜 이기지 못했냐,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왜 비겼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경기였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지 질만한 경기를 진 게 아니다. 비기는 결과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다만 코너킥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이 강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마지막 순간의 집중력 같은 게 바로 경험의 차이다. 우리 토트넘 선수들은 챔피언스리그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졌다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그런 답변에 대해 이제 영국 기자들이 그렇다면 선수들에게 이런 경기 결과가 챔피언스리그 수준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드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으냐, 기회가 왔을 때 못 살리면 질 수도 있다, 비기는 게 아니라 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선수를 깨우치게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콘테 감독은 수긍하듯이 얘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대회 자체의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같은 대회에선 실수를 줄여야 한다. 실수를 하면 대가를 마지막에 치르게 된다. 경기를 잘 치러도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 마지막이 그랬다면서 챔피언스리그가 익숙한 팀에게 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잘 분석하겠다라고 했어요. 선수들도 챔피언스리그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을 내려면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즌을 또 얘기합니다. 본인이 부임했던 11월달 슬로베니아 원정, 심지어 약체인 무라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도 우리가 졌던 팀이다. 그때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더 발전한 팀이다. 오늘 경기는 또 패배가 아니라 무승부가 합당한 경기 내용이었다. 내가 챔피언스 리그에 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날 경기 부진한 거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패인은 무엇일까? 토트넘의 경기 전략이 스포르팅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결국 피지컬적인 면이 부족했고 또 효율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콘테 감독은 전략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늘 똑같습니다. 상대에게 압박을 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포르팅이 공을 소유했을 때 잘하는 팀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강압 상황에서 그런데 이기기도 했습니다. 압박한 이후 공을 따내고 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어쨌든 경기를 한 것입니다. 경기장 전역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고 경기 내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좀 잘했어야 된다. 결국 이 얘기는 압박도 좋았고 경기 전략이 문제가 없었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다. 그리고 결정력 플러스 문전, 마무리 상황에서의 패스라든지 플레이의 세밀함이 좀 부족했다. 경기 자체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또 한 번 마지막 상황에서 공격수들의 창의성 문제와 결정력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터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테 감독답지 않았던 인터뷰였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챔피언스리그에 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거나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것들을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결과로 뒤집어야 할 것 같은데요.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통해 9월 A매치 휴식기 전에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10월 달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6경기 등 빡빡한 일정이 이어집니다. 10월 1일 저녁 8시 30분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빅매치가 있고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정, 현재 승점이 같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2연전이 펼쳐집니다. 10월 5일 새벽 4시에는 독일 원정, 10월 13일 새벽 4시에는 토트넘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토트넘은 이 두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얻고 패배하지 않아야 16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콘테 감독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경기 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